진심 부착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김영수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주관적 경찰 있습니까? 조사에 힘들이 다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조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자, 승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폭행 시비로 시작된 사건이 경찰의 유착 비리 문제로 비화한 데다가 경찰 고위 직함까지 이 대화 내용에서 거론이 되면서 경찰 수사 불신으로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해졌습니다. 승리 게이트의 핵심 인물 3명을 오늘 동시에 소환을 하면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진심 부착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김영수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주관적 경찰 있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다 자, 오늘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귀국한 지 이틀 만인데요. 정준영 씨를 향한 수사의 첫 단축, 마약 검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처장. 예, 경찰에서 부르자마자 곧장 마약 혐의에 대해서부터 검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제 혐의는 지금 불법 동영상 촬영이겠죠. 그렇죠. 촬영해서 유통을 시켰고 또한 피해자가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불법 촬영의 심각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가장 유념해서 수사하는 건 이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먼저 모발이랑 그 소변에 대해서 이제 마약 검출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수사의 핵심은 역시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입니다.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그리고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행위, 또 경찰 유착 의혹 모두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대화 방안에서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꼭 지난 2016년 그때와 상황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이상의 미디어에 장난 사과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원래 카메라는 가졌고 그 친구에게 고통을 줬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물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자, 먼저 지난 2016년 8월 6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준영 씨의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접수 날짜였죠. 하지만 2주가 넘도록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정준영 씨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설업체에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합니다. 경찰에게는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던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요청했지만 정준영 씨가 핑계를 대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무슨 말입니까? 2016년 8월에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정준영 씨 휴대전화를 둘러싸고 정준영 씨 측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고 특히 경찰에 좀 의혹이 있는 일들이 있는데 네. 보실까요? 6년 8월입니다. 6일날 피해자인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복원이 중요한 것이고 정준영 씨가 18일날 복원을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일과 22일에 경찰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냐면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나중에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망가져서 못 낸다고 하는데 어허. 결과적으로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에
휴대전화 복원 의뢰를 하면서 신청서에 정준영 씨가 뭐라고 작성했냐면 휴대전화 정상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망가져서 못 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경찰 쪽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죠? 자, 경찰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일단 휴대전화 업체에서 복원이 들어갔으니까 경찰은 그 복원된 자료를 받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몰래카메라 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증거는 증거죠, 영상. 휴대전화거든요. 그렇죠. 어떤 영상이 있는지. 자, 보실까요?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주영 씨 사건 담당 경찰관인데 사설업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군데 사건을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게 있다. 네. 휴대전화 복원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여기까지만 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복원이 핵심 증거니까 그걸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까지는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설업체 측에서는 아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다음 부분입니다. 어허.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정준영 씨가 자백을 하는 건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경찰이 오히려 정준영 씨에게 중요한 핵심 증거에 대해서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걸로 좀 확인서를 써달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되레 증거 그렇죠. 인멸을 지금 종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백만은 부족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영상입니다. 네. 검사든 판사든 그 영상을 보면 이것이 여성의 동의하에 찍어진 셀프 카메라인지 아니면 동의 없이 찍어진 몰래 카메라인지 금방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복원이 가장 중요한데 어쩐 일인지 경찰은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써달라. 이 상태라고 하면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그렇죠. 증거가 무죄가 없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경찰이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황당하게도요. 경찰관의 요청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설업체 측에 재차 복구 불가 확인서를 경찰이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거는 오히려 사설업체 측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정준영 씨 측 변호사는 휴대전화 복구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 복구 불가 확인서에 경찰의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당시에 사설업체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복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복원된 데이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경찰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복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경찰 측에서 오히려 복구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네. 결국 그 당시에 복구됐던 데이터들이 경찰과 검찰에 제출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당시에 정준영 씨는 무혐의를 받게 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사건들이 좀 터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데이터가 경찰에 검찰에 제출이 돼서 네. 정준영 씨가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네. 2016 이후에 17년, 18년, 19년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 3년 동안에 지금 다른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네. 만약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때 정준영 씨를 처벌했다면 그 이후의 피해들은 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 점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제 해당 사설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다면 추가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어제 이제 압수수색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원본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 원본을 준 게 아니라 대검으로 바로 원본을 넘겼어요. 그러면 경찰 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설업체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거기서 단지 2015년, 2016년 영상만 있는지 어떤 것을 확보했는지까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네. 추가 압수수색을 한다면 네. 뭐 사설업체를 나가서 될 일은 아니죠. 이제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정준영 씨의 집, 정준영 씨의 소속사, 네. 사무실,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정준영 씨의 PC,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포터블 PC가 있다면 그것까지 네. 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몰카를 찍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본인이 좀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다른 영상들이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나 어떤 PC 같은데 저장돼 있을 가능성은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압수수색을 나가야 한다면 정준영 씨 집과 사무실과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리 게이트와 연결된 이 경찰 유착은요, 단순히 정준영 씨의 지난 2016년도 사건 하나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듯이요. 자, 그들의 대화방에서는 일개 경찰관이 아닌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되는 인물이 등장을 했었죠. 자, 연예인들과 경찰을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는요, 바로 승리 씨 인맥의 핵심인 유리홀딩스의 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공개해서 사드립니다. 버닝썬 지분 실소유자 맞습니까? 이재명 차장, 그러니까 이 버닝썬 사태 그리고 승리 게이트를 얘기할 때 유리홀딩스라는 회사는 진짜로 핵심 중에 핵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뭐 하는 곳이고 이 대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대표가 이제 공동대표입니다. 유모 네. 씨와 지금 승리 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2016년 1월 달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유모 씨는 박한별 씨의 남편이자 배우 박한별 씨 남편으로 그 유모 씨에서 유 씨를 따고 그다음에 승리 씨 리를 따서 그래서 이름을 유리 홀딩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네. 이 유리 홀딩스는 그 이후에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요식 사업, 그리고 투자 사업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닝썬 지분의 지금 20%를 소유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경찰 포토라인에 원래는 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의 시선이 정준영 씨에게 몰래, 모두 쏠린 사이에 몰래 또 출두를 했어요.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이 포토라인 쓰지 않겠다. 네. 포토라인 쓰면 나는 출두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죠. 네. 경찰 입장에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모 씨라는 사람이 박한별 씨의 남편이고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겸 참고인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바로 첫 번째 출두부터 포토라인을 세우기는 경찰은 조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고 출석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지는 유모 씨, 이 사람이 핵심 피의자고 참고인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군요. 자, 승리 씨와 정준영 씨의 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 유착 의혹만 무려 2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주운전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자, 당시 이제 FTI 멤버 최종훈 씨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카톡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는 다행히 누구누구 형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얘기인데 네. 2016년 2월 달에 음주단속 적발이 됐는데 벌금 250만 원에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의 음주 사건은 항상 이제 보도가 많이 돼서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보도가 안 됐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지금 보시면 최종훈 씨 얘기가 누구 형의 은혜 덕분에 살았다. 좋은 경험했다.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 수갑도 쳐. 저 얘기는 적발이 돼서 경찰 입건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사를 덮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최종훈 씨 얘기에 따르면 왜 기사가 나냐. 내가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났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기사가 안 났고 다 막아줬고 그렇죠. 그리고 유 회장 이게 지금 유리홀딩스의 그 대표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 아하.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발벗고 나서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경찰에 조사받은 것까지 맞는데 그것이 언론사로 새나가지 않게 보도가 안 되게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승리 씨가 또 말을 받아요. 누구 형이 자기 돈 써서 입 막아 준 거니까 다음 음주운전 생각지도 마라. 이 얘기는 이 유리홀딩스 회장이 유모 씨란 사람이 네. 돈을 경찰 쪽에 전달해서 저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입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입 기자들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좀 일을 좀 힘을 써줬다, 일을 봐줬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인 겁니다. 네.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경찰서에는 대부분의 언론사에 사회부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자들이 알지 못하게 경찰들이 덮어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제가 경찰 기자를 4년 정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경찰 사건에서의 절대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112 신고고요. 네.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 기록입니다. 네. 보통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요. 이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일 경우에는 아예 각 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보고는 경찰청까지 보고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뭐까지 나왔냐면 수갑도 차보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측정을 경찰이 시도했을 때 이거를 피해서 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수갑을 찼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누군가가 봐줬고 네. 어떻게 보면은 기록까지 폐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야밤에 벌어졌다면 도저히 모를 리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0.097이면 취소 바로 거의 임박한 그렇죠. 수치인데 당연히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이게 보도가 됐다면 근데 어디에도 기사가 된 적이 없고요. 지금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사하고 약간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가 조금 전에 오늘 오후 늦게 은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석사 차원에서 이렇게 뭐 그 내용 자체를 몰랐다고만 얘기했지 이게 이제 워낙 파급력이 커지니까 네. 본인은 영구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의문의 경찰총장, 원래는 경찰청장이죠. 그런데 이 대화방에서는 경찰총장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누구냐의 문제를 두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좀 본인으로서는 좀 불명예스럽게도 제일 먼저 거론된 인물이 바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저는 승리라는 가수도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모든 양식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참 억울할 정도인데, 경찰상이 엄정히 수사를 하면 앞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바로 이 내용의 문자, 대화 내용이었죠. 바로 아무개 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를 한 것도 봤는데 그리고 또 총장이 시세매수 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 때문에 거론이 된 강신명 전 청장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일단 실제로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밝혔죠? 네. 이 경찰총장이란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이고 경찰이면 청장이어야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총장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총장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청장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16년에 청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경찰청장과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황,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민감용 경찰청장이 먼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이 승리 게이트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운을 걸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도 경찰의 수사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도 민감용 경찰청장은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 게이트는 이제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검찰 지휘 하에 수사를 우선요, 이 사건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대검찰청으로 자료가 곧장 이첩됐습니다. 넘어갔죠.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찰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가 대검찰청에게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검찰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무조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이 수사 착수 시간은 언제냐?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주말쯤 지나서가 아니겠느냐. 네. 왜냐하면 경찰의 자체 조사도 조금 봐야 하고 또 경찰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 경찰과 검찰의 수장들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착 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도 병행하여 결과에 따라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이첩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조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했다는 것, 검찰도 그러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실 3개월 전에 정준영 씨 몰카 사건을 검찰도 이 수사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보시면 작년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16년에 있었던 그 휴대전화 복원한 그 부분이 네. 사전업체에 보관돼 있다는 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신청을. 왜냐? 그 이유는 업체를 조사도 하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이걸 영장을 이렇게 되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카카오톡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올해 초에도 저에게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2차 영장도 압수 신청이 반려가 된 거죠. 그 이유는 아니 당시에 정주영 씨 사건 무혐의로 끝나는데 뭐가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야 16년에 끝난 사건을 못하러 지금 다시 해 라고 하는 어떤 이유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네. 검찰 쪽에서도 결국 좀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는 비판은 있을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